자, 부자 아빠님. 우량한 주식, 뭐 비우량 주식 이게 따로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많이 올라가면 우량주 되더라고. 그래서 너무 우량주와 비우량주를 구분하지 마라. 주식은 우량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주식과 내려갈 주식이 있거든요. 많이 해먹으면 삼성전자도 내려가잖아요. 많이 해먹으면 테슬라도 1200불에서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량주라고 비우량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두 가지로 본다면 올라가는 주식과 내려가는 주식이 있다. 그걸 창의력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걸 보는 눈을 기르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아주 못생긴 게 큰 시세 나거든. 예를 들어서 기아차 같은 거 저기 니몬 사태인데 5,000원 했다고. 예. 그리고 기아 망한다고 해서 다 기아 직원들도 다 망한다고. 거기서부터 그냥 8만 원까지 올라가더니 15배가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못 쓰는 주식이 어딨냔 말이죠. 네. 오늘 사실 삼성전자 주식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역시 이게 누가 뭐라 그래도 삼성전자 주식은 좋은 주식인데 결국은 9만 원 후반대 비싸게 샀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싸게 사야 되는구나 네, 이런 그렇죠.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싸게 사는 노하우 뭐 좀 공개 좀 해주십시오. 싸게 사는 노하우는 딴 거 없어요. 미국 시장 겁나게 폭락하는 날, 뉴스가 겁나게 악재를 도배를 하는 날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도 사시면 쌉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주가를 싸게 사는 거는 주가에 악재가 나와야 돼. 악재가 나와서 그 뉴스가 도배를 하고 막 그 V자로 막 찢어질 때 거기가 사보는 게 굉장히 좋은 찬스인데 아마 그 뉴스를 듣고 손이 나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회사가 어렵고 또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일 때 사는 건데 그게 많은 훈련이 돼야지 되고 그 기업에 대한 평소에 분석이 되어 있는 사람만 그걸 기회로 보지. 근데 주가는 언제나 보면 호재에 민감하고 호재에 많이 올라가고 악재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닌 가치보다 하락한다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매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지닌 가치부터 얼마나 떨어졌을까. 내가 지닌 가치보다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갔나. 매도의 위치, 매도의 철칙에서는 내가 지닌 가치보다 얼마나 더 오버했지? 내가 지닌 것보다 얼마나 더 밑으로 빠졌지? 이걸 감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사시면 돼요. 더 빠져도 내가 분산 투자하는 거니까 이건 내가 여기다 그냥 주저할래. 버티고 그냥 들어놓으면은 때가 되면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2000년 3월에 유가 ETN이 그 성분이 마이너스 났던 거 기억하시죠? 이 기름이 마이너스가 났다. 근데 그거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도록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세를 바라보면서 깊게 연구를 하고 많이 기다려야 돼. 많이 빠지는 주식들, 많이 올라간 주식에 대한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연필로 쓰면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죠. 그러면서 많이 떨어진 주식을 조금은 사볼 수 있잖아요. 이건 나 버릴래. 그 버릴래 하고 사보는 게 진짜 공부야. 그게 창업을 배우는 거고 여러분이 주식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은 장사거든요. 이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장사예요. 근데 큰 손이 이게 의도적으로 들어 올리는 건 그걸 잘 이해하시고 큰 손이 개입돼서 이 주식을 들어 올려서 비싸게 팔려고 그러네. 그걸 감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차트를 공부를 많이 해요. 차트에 바라보면 큰 손이 개입되고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는 그 시세가 결국 차트가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말은 뉴스로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뉴스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뉴스와는 왜 이래요? 역행해야죠. 그럼 싸게 사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건 뉴스와 역행하라. 요거 좋은 답이 될 것 같아요. 이 투자자들 중에 뭐 한국 주식은 못 쓰고 미국 주식 사야 된다. 뭐 바이오는 못 쓴다. 소형주 아니고 뭐 대형주 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각자 하여간 편견이라고 그럴까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이제 근거 있는 생각이라고 보십니까? 유튜브 보다 보니까 어느 유명한 유튜버가
작년부터 한국 주식, 올해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주식은 투자하지 말고 미국에다가 80% 투자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테슬라도 뭐 1200대부터 엄청 좋아하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확신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확신을 가지면 확실히 거긴 조정 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근데 확신을 가지고 가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 한국은 다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개인 투자가 없는 곳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은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건 큰 손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형주는 못 쓴다? 소형주가 못 쓴다고 생각하면 그거 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소형주에 대한 연구해야 돼요. 바이오 못 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이오가 계속 등락은 심하겠지만 뭐 해먹은 바이오는 내려오겠지만 안 해먹은 바이오가 또 엄청난 시세를 낼 거라. 왜냐면 바이오가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 의학이 발달되고 하는 게 다 바이오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또 실제 그렇게 돈을 벌고 있고. 근데 바이오는 언제나 주가가 자기가 실제 버는 돈보다 오버해 가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오름도 그렇고 내림도 그렇고 어때요? 등락이 오버하죠. 심하죠. 예. 오버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큰 종목이 바로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죠. 작년에도 내가 그런 얘기 했는데 기다려야 된다. 개인 투자가 주식하기 좋은 때는 비관적인 소리가, 의학 소리가 막 날 때 그때 주식장에 와라. 이제 의학 소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지금부터 주식 안 사더라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이제 뭐 테슬라 많이 말씀하셨는데 요새 이제 테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테슬라하고 이슬람을 합쳐가지고 이거 좀 위험한 징조죠. 아, 그럼요. 이 앨런 머스크를 지금 신격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테슬람이라는 거는 이슬람이라는 말을 변형시켜서 만든 거예요.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처럼 테슬라 믿는 사람들이 테슬람을 믿는다는 건데 그리고 그 꿈이 너무 휘황찬란해요. 주가에 이미 내가 보기엔 반영됐다. 옛날에 내연기관이 차가 나올 때도 그렇게 했고 기차가 나올 때도 그랬고 세상을 바꿨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돈을 벌기 전에 주가가 많이 땡겨져서 모두 사람들이 막 기차 주식에 다 미쳤지만 그 사람들 못 먹었거든요. 기차는 돈은 잘 버는데 주가는 하락했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선반영한다. 그래서 미래의 것을 땡겨 먹는다. 주가는 선반영한다는 건 이해하시고 미래에 대한 주식들은 선반영됐을 때 여러분이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그걸 계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 미래의 가치가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가는 항상 선반영 오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엔 테슬라는 오버해도 이거 너무했다. 너무 심하다. 자, 저 부자아빠님 뭐 말씀 들어보면 되게 이제 느낌은 있는데 미국 시장, 미국 증시 좀 이렇게 총괄해서 보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국 증시요? 예. 저금리로 돈을 막 풀어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오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시세의 원리로 바라보면 높은 시세를 나면 또 적당히 올라간 만큼의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50% 조정은 우리 양주가 하고 가야 되니까 아마 50% 조정들은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조정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테슬라 1200불? 넘었었죠. 나스닥 16,000에 간 거는 조금 과열해 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세상 살 때도 그렇지만은 투자할 때도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의 유연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유연성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정말 훈련이잖아요. 훈련이기 때문에 오랜 동안 책도 읽어야 되고 내 유연성을 키워주는 책 아주 극에서 극을 만져봐야죠. 그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유연성을 길러주는 책이 뭐가 있을까? 안티프레질. 안티프레질이죠. 이런 분들 책을 읽음으로써 유연성 예를 들어서 극과 극을 대보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말도 해요. 이분은 나심 텔레본 이런 말을 하더라고. 건널목으로 걷는 사람보다 건널목으로 안 걷는 사람하고 무단횡단하고 누가 더 많이 죽었을 것 같으냐. 건널목으로 걷는 사람이 더 많이 죽는다는 거야. 건널목이니까 괜찮을 것 같다 그러고 건너가는데 이렇게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차를 다 보고 건너잖아요. 조심해서 걷는다. 조심해서 건너고.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하다고 들어갈 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제일 위험할 때가 가장 안전한 때죠. 이렇게 우리가 유연해지는 사고를 기르는 시간이 그런
시세를 바라보는 눈, 작은 돈으로 베팅해보는 것, 이런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는 역사가 짧아서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주식에 무슨 기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주식에 기법 없어요. 제가 연구해보면 창업에 기법이 있어요? 없죠. 장사에 기법 없어요. 그때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에 그 육감 아닙니까? 직관이죠. 직관으로 변형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공식은 없다, 주식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세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시세를 좀 그래도 파악하려면 뭐 그런 시장의 환경도 알아야 되지만 차트를 좀 많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차트는 왜 중요하다? 이 중요성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차트는 그 뉴스나 뭐 전문가들이 막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막 좋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 헛소리잖아요. 그 차트는 시세라, 시세. 네. 그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떨어지고 아무리 부정적인 얘기도 뚫고 올라오는 건 차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차트는 뭐야? 그게 진실이야, 그게. 그러니까 차트만, 뉴스를 빼고 차트만 바라보면 시세에 갈 길을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차트는 결국 시세를 연구하는데 도구죠. 그냥, 돈이 들어오고 있구나. 돈이 나가고 있구나. 요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좀 사실은 이제 차트를 좀 경시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좀 과거의 기록 아니냐. 과거 갖고 미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이런 또 반론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많이 올라갔을 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많이 떨어졌을 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매수할 수 있는 눈, 이것이 다 시세의 원리에 보는 거니까 차트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차트는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 그 다음에 추세가 있죠. 그죠? 습관이에요. 우상향하는 주식은 우상향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어요. 떨어지는 주식은 차트가 떨어지고 있는 주식은 차트가 떨어지려고 하는 관성이 있다고요. 이 관성의 법칙이 잘 맞는 것이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부자아빠 주식학교 유튜브 보니까 차트를 모르고 주식 투자하는 거는 맹인이 지팡이 없이 걷는 거랑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사실 이제 막상 차트 보려면 좀 막막해요. 이 부자아빠만의 차트 보는 뭐 노하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이런 게 좀 중요하다.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월간 차트를 안 보더라고. 그리고 이 회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습을 다 봐야 돼.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같은 거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닷컴버블의 SK텔레콤이 최고의 아주 시끄러웠거든요. 인기주였죠. 아직도 그 가격 회복 못했죠. 못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인기가 있을 때 고점을 치고 나면 20년이 넘었는데도 그게 20만 원 돈 했었나요? 근데 이거 한 2, 3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해서 많이 좀 회복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인기주에 대해서 너무나 좋아하거나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볼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습을 해먹었나 안 해먹었나. 주식은 해먹거나 해먹는 게 다 우리 아까 큰 손이 해먹는다고 그랬죠. 지독하게 해먹고 나면은 못 가요. 그 해먹은 구간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차트를 볼 때는 월간 차트로 전 모습을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아침부터 모니터 보지 말고 저녁이나 주말에 시간 이용해가지고 전 종목 한번 월간 차트로 좀 봐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낮에 아침부터 HTS 키거나 뉴스를 보면은 이상한 잡소리에 소음, 그걸 소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소음에 내가 세뇌돼서 이 시세의 움직임이 안 보여. 오로지 나에게 상상을 준다고요. 얘가 신약을 개발했대. 응?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얘가 배터리를 개발했대. 전기차 배터리가. 뭐 그러면서 그런 어떤 희망을 준다고.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방향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세를 놓치고 실패하는 겁니다. 나의 상념을 다 버려야 돼. 나의 편견을 버려야 돼. 이 편견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편견이 가지고 있거든요. 편견이 가지고 있다고요. 삼성전자 좋아하는 사람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편견을 빠고 그 시세를 연구하라. 당신이 그 주식에 대한 깊게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버리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편견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뉴스만 읽게 되죠. 좋아하는 얘기만 듣게, 좋아하는 얘기해주는 전문가 얘기를 들어요. 맞아, 저 전문가 나하고 맞아. 부자빠 나하고 안 맞아. 저 테슬라 욕하고 말이야, 저 인간. 삼성전자 안 좋다 그러고 말이야. 그런 시간이 지나 보시라고요, 여러분. 네. 어떤 전문가가 맞는가? 난 그냥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신 눈에 거슬리는 전문가, 그 전문가 기록해 놓으세요. 그거 보셔야 된다고요. 네. 우리 저 부자빠 투자법, 이제 농사 투자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분산해서 투자하는 건데 얼마나 분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냥 초보자는 뭐 한 50에서 100종목 정도 나눠보면 좋겠죠. 예. 근데 그것도 알아야지 100종목을 담을, 50종목 담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많이 공부해야 되고요. 우선은 작은 금액으로 해보는 게 좋고, 또 이제 템플턴 책을 읽으면 또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 있어요. 주가가 대폭 나갈 때 최고 싼 주식들을 템플턴은 100종목을 샀어요. 최고 싼 것만. 예. 그런데 그게 2년 동안 가지고 있었더니 다 많이 올라가가지고 아주 수익을 많이 내고 팔았어요. 그랬더니 2년 후에 갔더니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후회를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환란이 왔을 때 싼 주식을 사보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그런 아이디어 줄 때 그 아이디어를 내가 한번 실천해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싼 거 비싼 거 할 것 없이 또 주가가 바닥을 칠 때는 보면 여러분들이 저 차트 보면서 이거 아이디어인데요. 월봉 차트 보시면서 보면은 2000년 3월 19일 코로나 때 전 종목을 보면 그날 다 같이 주가가 쌉니다. 그날이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날이 바닥인 날이 거의 다예요. 그러면 이거 짜고 했나? 할 정도로. 근데 결국 시장의 패닉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식을 내다 팔게 만들었다. 근데 그게 혼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큰 손도 그런 날 작업을 한다. 더 많이 패버려가지고 더 공포스럽게 가격이 내려가야지 공포스럽잖아요. 만들어서 조금 패고 많이 잡는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의 보이지 않는 작업이죠.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작업이 너무 많아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변동성이 없다면은 손해도 안 보겠지만 뭐 수익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익도 없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변동성하고 이렇게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예 요즘 이렇게 사실은 떨어지고 나니까 뭐 그냥 주식 시장 자체가 싫어요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떤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까? 이거 무장을 해야지. 이런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경험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작은 금액을 가지고 사보면서 마음에 그 무장을 해야 돼.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게 아마 템플턴이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 저 앙드레 코스타니가 두 번 파산해야 알아들어. 이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긴 나는 많이 빠지면요 기운이 나요. 코로나 때 리먼 사태 때 많이 빠지잖아요. 그럼 뭐 안에서 뭐 이상한 힘이 막 올라오면서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이제. 그때 내가 한국경제TV 나갔었거든요. 2008년. 방송 나가서 아주 큰 소리로 막 떠들고 내가 막 주식이 지금 쌀 때라고. 근데 무슨 기운이 나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제 평소에 오랫동안 월봉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싸졌다는 거하고 뉴스가 그때는 막 너무 도배를 하니까요. 뉴스가 그냥 세상이 망할 것 같은 뉴스를 너무 퍼뜨려 주니까 그런 것들을 역발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세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기운이 났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또 오래 이거를 연구했으니까 신기가 있지 않나 그래요. 그런 기운이 나는 날이 있어요. 많이 빠지는데 기운이 막 나. 뭐 직관이라는 게 이제 뭐 지식과 경험의 총합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나는 그날 그러죠. 이미 오셨다 그님이. 예, 부자판 이게 이제 우리가 하락장에서는 하락장대로 또 상승장에서는 상승장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어쨌든 주도하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부자 아빠가 보기에 앞으로 당분간 주도하는 업종이나 뭐 종목은 뭐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뭐 견해가 있으십니까? 일단 뭐 조선 해운 이런 쪽은 그동안 너무나 소외받았잖아요. 철강. 예. 그런 쪽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주회사들 나오기만 하면 전부 쳐주지도 않잖아요. 지주회사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주도주, 이건 무슨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주도주는. 또 그 주도주를 발굴해서 투자하는 게 왜 중요한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초입에 올라갈 때는 주도주라고는 안 불러요. 알 수가 없습니다. 중간쯤 올라갈 때도 주도주라고 안 불러. 고점 가야 주도주라고 해. 그래서 주도주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 주도주라는 말을 명명을 해놓는 거는 다 끝난 다음에 옛날에도 예를 들어서 임원 사태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간 게 NC소프트, 기아차, 현대차거든. 세 개가 주도주였지. 근데 다 끝난 다음에 주도주라고 차와 정의가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름이 져질 때가 위험한 거지. 주도주라고 이름 나오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주도주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아, 좀 세네. 이 정도로 보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후배하고 그날 이제 아까 뭐 말씀하셨던 종목 중에 현대미포조선 가지고 좀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한 8만 원대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야, 이거 좀 더 올라갈 것 같지 않냐? 뭐 아유 많이 올랐는데 뭐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이 보면은 대개는 뭐 주식이 쭉 올라가지는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는데 어떤 주식은 또 거의 뭐 내리막 없이 그냥 쫙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주식들. 멀리 가려면 조정을 해야죠. 이렇게 들어서 20일 깨고 여기 확 장이 좀 미국장 폭락하는 날 같이 확 들어가지고 막 공포를 주고. 그렇지만 월봉 차트로 보면 저점이 높아질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뭔가 큰 손이 오셨다. 큰 손이 오신 거야. 관리했다. 돈이 들어왔다 이거죠. 돈이 들어오는 주식들이 그런 게. 그게 그런 주식들은 아 누군가는 그렇게 세게 조정하면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거를 이제 인지하는 게 참 두려운 거고 더 주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강한 종목은 조정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 다른 애들은 전부 저점 깨고 내서 저 무지하게 싼데 저 싼 거 있는데 얘는 많이 올라간 상태에 조금밖에 조정 안 하네? 그럼 손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싼 걸 찾아보게 되죠. 그건 못 보게 돼. 이거 너무 올랐어. 예. 근데 많이 가는 종목은 너무 올랐어 하는데 거기서부터 가는 거죠. 그거를 따라가는 것도 또 하나의 시세를 보는 눈이에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아마 미포조선 같은 거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이제 기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기아가 5,000원에서 뭐 한 1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2배. 그러면 이거 100% 올랐네. 손이 참 가기가 좀 쉽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8만 원까지 올라서 뭐 1,600%가 오른 거죠, 결국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근데 참 어떻게 보면 그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뭐 좀 비결 같은 거 없습니까? 그것도 경험 같아요. 직관에 딱 봤을 때 이거 세력이 큰 손이 오셨네. 예. 큰 손이 오셨네 하는 종목들은 직관으로 보는 거죠. 예. 그거 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직관을 길러내셔야 됩니다. 직관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 듣고 했다. 이거 다 막차야. 여러분 삼성전자 왜 샀어요? 남의 얘기 들었잖아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 분석하고 자기가 이거 확신이 와서 산 거예요? 아니잖아요. 동학개미 막 이런 거 막 으쌰으쌰 하니까 산 거잖아요. 그거 다 그게 고점에서 나오는 CM송이에요.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 주다? 그건 뭐 그런 동학개미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좋은 얘기들이 엄청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끔 만드는 거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단호하게 떨쳐내고 나올 수 있는 용기. 근데 동학개미라는 것도 집단화 있잖아요. 엄청난 집단화 있잖아요. 그 집단화에 가담하지 않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 이제 부자 아빠님 늘 이제 공부해라 책 읽어라 이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제 좀 토론 마무리하면서 지금처럼 이제 좀 주식시장이 참 걱정이 많을 때 읽으면 특히 뭐 좋을 만한 그런 책 몇 권 좀 소개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십시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거는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꼭 읽고 싶은 건 존 뜨겁게 사랑하고 차게달아. 이건 개인 투자가들이 실수하기 좋은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존 리네프의 가치 투자. 사실 워런 버핏 책은 읽으면 여러분들이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워런 버핏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창의력을 붙여야 되거든요.
요 책은 여러분들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존 태플턴.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압축하고 싶다. 종목을 이제 분산하고 있는 게 요 책을 읽으면 되고, 종목을 정말 나 몇 개만 압축하고 싶어. 40년 올라가는 삼성전자를 발굴하고 싶으면 요 책을 읽으세요. 요거는 굿드 그레이트라고,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 요거는,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기 개발이 많이 들어있고, 정말 훌륭한 CEO를 찾아내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권이 여러분들이, 근데 원래 책은 내가 지나보니까 돈 떨어져야 읽어. 주식으로 깡통이 나오면 책이 왜 이렇게 꿀맛이지. 그러니까 돈 있을 때 꼭 책을 사놔야 돼. 돈 떨어지면 책 살 돈도 없다. 오늘 하여간 좋은 말씀, 또 유쾌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지금 뭐 유튜브 하시는데 꼭 조만간 100만 구독자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내가 삼성전자 좋다고 해야 구독자가 많이 늘 텐데, 이 테슬라를 좋다고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인기 종목을 좋다고 얘기하면 구독자가 늘어. 근데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내가 시세가 바라본 대로 솔직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구독자가 약간 좀 울렁질렁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진실은 알아서겠죠. 아마 테슬라 구독자하고 삼성전자 구독자들이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 내 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 사람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